빨리빨리 하고 그림 그려지고 연산 보이면 바로 패스하겠습니다. 체력 문제 다 주세요. 어우, 사탕도 안 먹었잖아 나는. 아우, 먹으면 안 돼. 침 고여가지고. 아니 물 계속 침이 고이는데요. 너랑 얘기 안 할 거야. 원하고 원의 교점과 4,1을 지나는 원의 넓이. 자,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이 말이 나오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이 말이 나오면 중학교 때처럼 연립을 해갖고 교점을 구하는 건 중학교 방법이고, 우리 고등학교식 방법은 기본적으로 이 도형을 fx, y는 0, gx, y는 0, 이게 도형의 일반식입니다. 표현이야. y는 fx 이렇게 하듯이 도형의 방정식의 일반적인 표현이 fx, y는 0이야. 얘가 도형의 방정식이니까 항상 는 0, 는 0으로 정리한 게 일반형입니다. 알겠나요? 그러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은 fx, y, gx, y 해서 둘 중에 하나의 k를 작성하는 식, 이렇게 되는 거야. 됐습니까? 어떤 도형이든 이 식이 나오면 우리는 바로 이 식이 해석을 어떻게 하라고요? fx, y는 0 하고 gx, y는 0 하고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무조건 해석을 해야 돼요. 식이 어떻게 나오든 간에. 그러면 우리가 OX 문제에서 이런 식이 많이 보일 거야. 그럼 이 식을 딱 봤을 때 뭐가 보여야 돼? 이 도형, 뭐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이 도형 직선이든 원이든 포물선이든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해석을 하고 가면 문제가 좀 편해진다 이 말이야. 정리를 굳이 안 해도 되고. 단지 이 도형은 문제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도형이 한정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배운 도형은 직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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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은 직선. 됐어요? 직선, 우리가 배운 것은 요거 있잖아. 원 하면 결론은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원이 나올 수도 있다. 이건 배웠다고. 됐습니까? 이게 좀 더 포괄적으로 넓어지면 그냥 교점을 지나는 도형이야. 근데 가능성이 있는 것은 직선 대부분 다 나올 거고, 원이 나올 수도 있고, 이게 뭐 직선 포물선이면 직선이 나올 수도 있고 포물선이 나올 수도 있고. 이해됐어요? 포물선 원 이것도 나올 수는 있어요. 근데 어려운 것은 안 나오겠지. 직선이 제일 쉬우니까 직선을 하나하나 잡아주는 게 많겠죠. 직선, 원 이 정도 나와요. 직선, 포물선 이게 나올 수 있어요. 알겠어요? 근데 이때 직선이 나오는 것은 어떨 때 직선이 나온다? 직선이 나오려면 이때 K가 얼마다? 마이너스 1일 때죠. K가 마이너스 1일 때란 말은 무슨 말이야? 두 개를 뺐다 이 말이죠. 두 개를 뺐다 이 말이야. 그래서 원일 때 이 직선을 얘를 뭐라 부른다? 공통현이라고 불렀죠. 그래서 두 개의 원이 이렇게 있을 때, 두 개의 교점을 지나는 이 직선 구하는 방법이 요 방법이다 이 말이에요. 두 원의 위치 관계가 두 원이 나왔을 때 요점을 지나는 직선은 시험에 계속 나올 거니까 방법은 뭐라고? 여기다 마이너스 1을 넣는 건데 어떤 식이야? 두 원을 그냥 빼버리면 된다. 연립해서 빼버리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걸 가지고 문제를 푸는 문제가 많으니까 연산하는 방법을 알려준 겁니다. 다른 도형도 마찬가지입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두 개의 도형이 나와서 교점 이 말이 나오면 항상 식은 이 식을 생각해내야 돼요. 그러면 K만 모르는 말이니까 4,-를 집어넣으면 무조건 나옵니다. 근데 이 식이 대부분 사용이 되는데 이 식이 어떨 때는 불편할 때가 한 번씩 있어. 하지만 대부분 이걸 써야 돼요. 됐어요? 불편한 점은 이걸 계속 썼더니 어떤 문제는 불편하더라 찾아야 됩니다. 못 찾으면 무조건 이식 써야 돼. 두 도형의 교점 나왔으면 무조건 이식 쓰고 출발하면 됩니다. 아시겠어요? 여기서 OX 문제에서 이론적으로 좀 어려운 문제는 딱 한 가지. 첫 번째로
K가 0이 돼버리면 fx, y는 0 이렇게 되겠죠. 됐어요? 두 번째로 K가 0이 아니게 되면 gx, y는 0이 될 수 없습니다. K가 0이 돼버리면 A가 사라지니까 fx, y는 0이 되겠죠. 됐어요? K가 0이 아니면 얘가 있으니 얘가 0이 될 수가 없겠죠. 얘가 0이 되려면 K가 0이 아닌데 얘가 0이 되려면 이 식하고 이 식이 똑같을 때만 되면 얘랑 똑같을 때 그건 문제가 안 나오겠지. 당연히 F하고 G는 다른 도형을 나오겠지. 같은 도형 나와놓고 교점을 지나는 도형 말이 안 되겠지. 됐어요? 그래서 이게 나올 수가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게 F고 이게 G야. 이게 F고 G입니다. 얘가 F고 얘가 G야. 그럼 K가 0이 되면 우리는 이 도형, 지금 현재는 뭐야? 이 식이 뭐라고? F하고 G의 교점인 요 점을 지나는 도형이라는 해석이야, 지금. 이 점을 도형을 지나는 도형은 현재는 직선 아니면 원이 나온다, 이 말이고. 알겠어요? 근데 이 점을 지나는 도형 중에 F가 당연히 있을 수가 있겠지. 원이 있을 거니까. F는 나올 수 있다, 이 말이야. 근데 이 점을 지나는 G는 나올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이론 문제에서 딱 이거 하나 들어있어요. 식을 이렇게 적었을 때. 근데 우리가 보통 교점을 지나는 도형하면 식을 이렇게 적어버리잖아. K를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여. 여기다 붙일 때도 있고 여기다 붙일 때도 있잖아요. 그러면 이 상황만 좀 달라집니다. 알겠어요? 이 모순을 없애려면 여기다가 뭐 A, B 문자를 두 개 써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식이 너무 복잡하니 양변을 A로 나눈 겁니다. 따지고 오면. 알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문제점이 발생한 거야. 문제는 쉽게 접근해서 풀려고 봤더니 이런 문제점이 발생하니까 식이 이렇게 나오면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렇게 기억을 하고 딱 기억할 점은 요거라고. F는 나올 수 있지만 G는 나올 수 없다 이거야. 요거 이론이 있다 이 말이 되겠어요? 그 정도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교점을 지나는 도형 나오면 꼭 이 식 쓰면 되는 거고 이 식 쓰면 당연히 요 두 도형의 교점에 대한 얘기가 질문이 꼭 나온다 이 말이 되겠어요? 네. 한테 분 드렸어. 선생님, 예. 물어볼 게 있어요. 네. 네. 포물선도 도형이에요. 예? 포물선도 도형이에요. 너 연필로 그렸어? 포물선 연필로 그랬어 안 그랬어? 그림은 도형이야 무조건. 점도 도형이에요. 점도 도형이에요. 점도 도형이에요. 예. 너도 도형이에요. 네가 보는 건 다 도형이야. 됐어? 됐습니까? 이런 유치원생들이 질문하는 것을 하고 있어. 자, 두 점에서 거리의 P가 나왔습니다. 두 점에서 거리의 P가 나왔어요. 자, 두 점이 수직선이냐? 두 점이 뭐야? 두 점이 나왔는데 두 점이 수직선 위에 있다. 수직선 위에 있으면 얘가 내분점, 외분점에 대한 내용입니다. 수직선. 이게 다시 말해 직선 위에서 얘기를 하려는 것은 직선 위에서 하려고 하는 것은 뭐라고요? 분점이라고. 내분점, 외분점이야. B가 나오면. 됐어요? 두 번째는 어디로 갑니까? 평면으로 가면 점이 뭐야? 평면 위에 있는 점이죠. B가 나오면 요거는 뭡니까? 아폴로니우스의 원이야. 이해됐습니까? 기억하고 있어라 이거야. 식으로 나오는데 너희들이 식을 안 써보니까 힘들어지는 거.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얘를 어떤 그림이 나오는 것은 두 번째고 첫 번째는 식을 구해보고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는데 문제는 식을 원하고 있으니까 얘는 식을 원하고 있으니까 식을 쓰면 돼. 알았어요? 두 번째는 그림을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이 그림을 그리고 식을 한번 세워보겠습니다. 그래서 한번 점을 찍어볼게요. 얘를 A라고 놨어요. 얘를 B라고 놨습니다. P란 점은
AP, BP가 1대2라는 것은 P란 점이라는 것은 A까지 거리는 1이고 B까지 거리는 2다 이 말이죠. P란 점은 P가 A까지 거리는 1이고 B까지 거리는 2다 이 말이죠. 이 길이에 맞게 하면 요 정도 찍으면 어느 정도 나오겠죠? 이 정도 찍으면 나오겠지. 근데 우리가 아는 점 중에 제일 쉬운 점은 AB를 지나는 직선 위에 있겠죠. 왜? 내분점, 외분점 배웠으니까. 그래서 P가 지금 A까지 거리는 1이고 P가 A까지 거리는 1이고 A까지 거리는 1이니까 요 정도 있겠네요. 하나 찍었습니다. A까지 거리는 1이고 B까지 거리는 2니까 이렇게 내분점 1대1로 내분하는 점이 되겠죠. 또 P란 점은 A에서 1이고 B에서 1 외분점에 찍을 수도 있으니까 A에서 1이고 B에서 2니까 A 쪽에 가까우니까 이쪽에 있겠네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얘를 1을 쓰고 이거에 맞게 여기다 점 찍으라 했지. 여기다 점 찍은데 선생님이 몇 등분을 해서 3등분점을 찍었으니까 3등분 이렇게 찍고 여기다가 B2를 쓰면 돼요. 그럼 잘 보여요, B가. 위치적인 얘가 잘 보여요. 이렇게 점 찍어 놓으면. 알겠나요? 우리는 이 점하고 이 점 두 점을 지나는 거고 이거 외에도 어디 점들이 있다 이 말이죠. 이 점들이 계속 연결돼서 와가지고 이쪽으로 왔다 이 말이죠. 이 위쪽과 아래쪽이 대칭적인 그림이고 대칭적인 그림 중에 우리가 아는 그림은 뭐 도형이 배운 도형은 원밖에 없습니다. 다른 도형도 있어요. 안 배웠지만 뭐 마름모도 있고 그러겠지. 뭐 대칭적인 그림은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뭐 이렇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알겠나요? 점을 찍어보면 2대1인 점이 이렇게 나와야 된다 이거지. 그러지? 이 그림은 느낌상으로는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되진 않을 거 아니야. 이렇게. 그러지? 이렇게 말아서 돌아와서 이렇게 대칭이 되겠지. 둘 중에 하나야 실은. 이렇게 왔다가 이렇게 가는 것은 원 아니면 이렇게 뭐 삼각형 느낌으로 올 수는 있겠지. 그건 모르겠지만. 알겠나요? 이 정도 생각하고 있고 이제 우리는 이제 외우자고. 평면에서 거리 P가 나오는 것은 원이다 이거야. 야, 아폴로 뭐 이거 이름 몰라도 돼. 그냥 원이다 이거야. 효민아. 뭐다? 원이다. 원 어떻게 그린다? 내분점 찍고 외분점 찍어서 원을 그린다 이거야. 알겠습니까? 무조건 기억해내라고 이제. 이제 질문거리가 아니야. 뭐 이거 뭐 우리 입학 시험에서도 봤었고 뭐 계속 나왔으니까 왜 내가 틀렸을까? 이제 식이 나오면 바로 알아라 이거야. 알겠나요? 현재 문제는 이제 그림을 그렸으니까 왜 그림을 그린 거냐면 이 원을 가지고 문제 푸는 게 많아요. 이 원에 뭐가 중요한 거야? 중심하고 뭐 반지름이 중요한 문제가 많아. 그럼 중심과 반지름만 빨리 찾으면 문제가 빨리 풀어지겠지. 식을 세울 필요는 없잖아. 뭐만 알자고? 중심하고 반지름만 알자 이거죠. 에? 그러면 그림을 빨리 그려놓고 A점이 얼마입니까 현재? A점이 0,1이고 B점이 0,-5야. 그럼 B점은 지금 2대1이니까 0부터 0 똑같네요. 뭐야, 내가 잘못 봤어? 잘 봤구나. X축이네 그냥. 얘가 지금 1이고 얘가 -5와 위치는 관계없습니다. 얘가 3등분 되는 점이니까 총 6칸이니까 한 칸당 2칸씩 가면 되겠죠. 2기씩 가면 되겠죠. 그럼 요 점이 2칸이니까 중심은 얼마야? 이쪽으로 작아지는 거니까 이쪽으로 커지네요. 얘가 0,3이 되겠죠. 0,3. 그럼 반지름 길이는 얼마야? 얘가 2칸이니까 반지름 얼마다? 4다. 이게 중요한 거야. 중심은 0,3이고 반지름 4다. 그럼 식 나왔습니다. 식은 나왔어. 그럼 원하는 거 뭐냐? 원하는 거 뭐냐면 이게 중심이 0,3이고 반지름이 4이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는 필요할 수도 있겠고 한 칸이 거리가 2니까 4칸이니까 8이겠고 됐어요? 우리가 원하는 점 제일 많이 나온 선은 이 선이에요. 여기 아니면 여기입니다. 제일 많이 나오는 위치입니다. 100%는 아닌데 이게 이제 이거 외에 또 나올 수 있겠지. 하지만 제일 많이 나오는 위치는 여기다. 수직인 위치. 그럼 이 길이가 8이고 이 길이가 4니까 1대2네요. 1대2 여기는 뭐야? 루트 3. 얘가 그래서 4 루트 3 이렇게 나오겠죠. 거리가. 그리고 이 길이가 4하고 이 길이가 8이니까 뭐 삼각형 넓이 나오면 4, 8에 32, 16 이렇게 나오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문제가 이 그림을 요구하는 문제인지 이 식을 요구하는 문제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다 이 말이 되겠네요. 대부분 쉬운 문제는 식이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별로 안 나옵니다. 별로 안 나와. 이렇게 하더라도 식은 구할 수 있겠지.
하지만 소수령이 나왔을 때 식을 구하라면 이렇게 하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점을 찍어서 추론을 한 거니까 그림을 요구하면 그림을 이용해서 고르고 그림을 요구한다는 것은 이 P를 갖고 놀 때는 씁니다. 만족하는 점을 P라고 할 때 삼각형 APB에 또는 각 APB에 P를 갖고 놀잖아. 이 P가 움직이는 점일 건데 갖고 놀아. 그럼 그림이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알겠나요? 왜? 여기 원 위에 있는 점 P가 엄청 많다 이 말이야. 갖고 놀았으니까 그림이 필요할 거고 그 그림에서 문제가 요구하는 방법 내용을 찾아라 이 말이 되겠습니다. 식으로는 어떻게 풀 거냐. 자, 이 B가 이렇게 나왔지만 우리는 뭐야? BP는 AP의 2배 이래 되겠죠. 됐습니까? 얘는 우리가 거리는 항상 루트가 나오니까 얘를 제곱하면 조심하세요. 4입니다. BP 제곱 이래 되겠지. 식이 이렇게 놓고 나서 우리가 P가 안 나왔으니 P를 뭐라 놓고 X, Y라 놓고 우리는 구할 거야. BP의 제곱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5의 제곱은 4배의 BP. 뭐야? 지금 뭐야? 둘 다 BP야. 내 눈이 잘못됐어. 요가 A죠. 이렇게 글씨를 못 쓰니까. AP입니다. 얘가 AP. AP가 지금 0,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의 제곱 이렇게 되겠죠. 정리하면 되겠죠. 오른쪽이 4배씩이 있으니까 오른쪽이 있으니까 오른쪽으로 다 넘기면 3X제곱 Y는 3Y제곱 여기가 마이너스 8 여기가 플러스 12에서 넘기면 마이너스 18 그 다음에 25 여기는 4 뭡니까? 마이너스 21인가요? 식이 이렇게 되겠죠. x로 나누면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6y 마이너스 7은 0 x제곱 플러스 y 플러스 3의 제곱 플러스 9, 7 4의 제곱 이래 되네요. 이 중심이 마이너스 0, 마이너스 3이고 반지름 4인 1에서 나와야 되겠죠. 예? 여기 죄송합니다. 여기가 0,3이고 반지름이 4인 1 이렇게 되겠죠. 그런데 선생님은 이게 식으로 본 거야. 서술하라면 너희들이 이 식이 요구하는 식은 이런 방법을 통해서 풀라는 소리고 만약에 이게 소수령이 아닌 경우는 그래프 그리면 그래프 위에 중심 나오고 반지름 나오니 굳이 이 식 필요가 없겠지. 왜? 이 그림 안에 이 식이 보이니까. 좌표가 되니까. 선생님이 이렇게 삐딱하게 그렸지. 그 이유는 뭐겠어? 삐딱 그린 이유는 뭐겠어? 이 문제를 풀 때 좌표 축은 안 그려도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해됐습니까? 왜 안 그려도 돼? 이쪽 상황적인 문제가 나오니까. 선생님 삐딱을 그린 이유는 삐딱을 안 그려도 그냥 얘를 돌리면 반듯하게 그릴 수 있겠지. 평면에서 이런 문제 B가 나왔다는 것은 이 그림적 상황이 중요한 거니까. 알겠습니까? 중심의 위치는 좌표로 다 표현될 거고 반지름 위치도 보일 거니까. 여기 삐딱가 굳이 안 나와도 된다 이 말이야. 반드시 나와도 됩니다. 알겠어요? 하지만 얘를 어디에 넣는다? 좌표 평면 위에 놓으면 점 자체가 이 문제 같은 게 그렇게 어렵지 않았으니까 상관이 없어. 근데 얘가 좌표가 다른 점이 이렇게 나올 수 있잖아. 좌표 평면에 뭐 2점, 2점 나왔나 말이야. 그래서 요 점을 몇 대 몇으로 내분한 점 하면 그림이 이런 식이 나올 거 아니니 굳이 여기다 이렇게 그릴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상황적인 부분이 중요하니까. 알겠습니까? 다음. 뭐야, 두 문제 푸는데 20분이 갔어요. 왜 그러겠어? 뒤에 혹시 이런 문제 나오면 이제 안 하겠다 이 말이야. 강한 의지. 7번. 67번.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2사분면에 있을 때 원의 중심이 그리는 도형을 그리시오 이거죠. 얘는 2사분면이 있으니까 당연히 점을 한번 찍어봐야겠죠. 2사분면이란 말 나왔으니까.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마이너스 2,5 한 요 정도 있을 것 같아요. 0, 마이너스 1, 0, 마이너스 1은 뭐 요 정도. 잠꼬대 하지 마로. 두 점을 지나는 원의 중심이 2사분면 여기에 있어야 돼요. 중심이. 두 점을 지나는데 여기에 있어야겠죠. 그러면 거꾸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원이 이렇게 있어요. A라는 점이 있고 B라는 점이 두 개 나왔습니다. 원 위에 두 점이 나왔어요. 그럼 우리는
항상 두 점이 나오면 뭐 한다? 연결을 한다. 점이 두 개 나오면 연결한다. 이 기본이야. 그러지? 그래 안 그래? 그러냐 안 그러냐? 수지가 지나간다. 오, 눈이 마주쳐야 된다고. 보고 싶으니까. 그러지? 그러고 나서 가까이 가겠지. 누가 지나간다고요? 됐어. 참고 대지 말고. 점이 나오면 어쩐다? 선생님 수지 팬이네. 점이 나온다. 어쩐다? 연결한다. 기본이야. 기본. 원에서 뭐가 나왔어? 현이 나왔지. 현이 나오면 당연히 해야 되는 게 뭐야? 중심에서 수직이 등분선을 긋는다가 우리가 한 작업이잖아. 그럼 중심이 어딘지 모르지만 얘 두 개를 연결한다. 그리고 여기 위에 수직이 등분선을 그었다. 그러면 거기 위에가 뭐가 있다? 중심이 있을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중심이 그린 도형의 길이는 이 길이를 원하고 있습니다. 됐어요? 여기 기울기 나왔고 여기 기울기 나왔으니까 절편 나오고 길이 구할 수 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됐어요? 내가 그림을 그렸는데 안 보여. 그럼 거꾸로 생각해보면 됩니다. 거꾸로 한번 생각해봐요. 도대체 이 문제가 뭘 요구하는지. 다음. 원이 Y축과 만나는 점에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하는데 원위의 CD에 대하여 사각형이 정사각형이 돼야 돼. 그러면 원이 X축과 Y축과 만난다 하겠습니다. 원이 식이 좀 이상하네. 원은 기본적인 식이 X제곱 Y제곱이 다 1로 적었죠. 원래 1은 아닌데 어떻게 했다? 1로 만들 수 있으니까 1로 적은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 앞에 있는 개수가 똑같으면 0이 아니면서 똑같으면 원이 되는 거야. 그래서 원식을 이렇게 적기도 합니다. 그리고 A하고 B는 같다 이렇게 적기도 해요. 0은 아니면서요. 됐어요? 그러니까 0이 아니면서 굳이 이렇게 있으니까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이 말이죠. 똑같으니까 얘를 약분해서 적었다 이 말이야. 그래서 1로 쓴 겁니다. 그래서 원에 대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뭐다? 여기 있는 개수가 똑같아야 된다. A는 2가 돼야 되고 두 번째는 원이 이렇게 적어질 거 아니야? 이렇게. 그리고 여기도 뭘로 적어? 제곱으로 썼잖아. 우리가 아래 제곱. 이쪽이 양수가 돼야 원이 됩니다. 됐어요? 얘가 0이 돼버리면 0이 되면 실수해서 얘가 0이 되는 것은 얘도 0, 얘도 0. 점이 나옵니다. 뭐 점원이라는 말도 있긴 한데 알겠어요? 우리가 원이라는 것은 점원이 아니라 점원 미안해. 점원입니다. 점원이 아니라 지나가다가 점원을 보면 점원이다 하면 안 돼. 점원은 점원이야. 원처럼 보이죠. 점원. 얘가 양수일 때만 우리는 원으로 지정하면 봅니다. 알았어요? 이 조건 자체가 양수가 돼야 된다. 이게 뜻이고 Y축과 만난다 했으니까 어떻게 돼? X는 2 나왔으니까 자 Y축과 만난다 그러면 Y절편이죠. 그럼 그림을 그릴 수도 있겠지만 수를 집어넣어서 풀 수도 있겠네요. 그러겠지. Y축과 만나는 원 중심이 현재 뭐입니까? 지금 2, -3인가요? 2, -3 오른쪽이네요. 이 Y축과 만났다? 뭐? X했다 0을 넣었다 이 말이죠. 그러지? 만나는 점이 이렇게 있겠다 이 말이겠고 Y축과 만나는 서로 다른 두 점을 A, B라고 원위에 CD가 있는데 이렇게 연결했다 이거죠. 이렇게 연결했다. 근데 이게 뭐라고? 정사각형이네요. 이게 정사각형 특징이 뭡니까? 정사각형이 되려면 어떻게 하면 정사각형 되죠? 정사각형 뭘 생각하는지 웃고 그리 둘이 사겨? 둘이 누군지 모르지? 웃고 있는 놈 둘이 북지하고 효민이가 웃고 있었어. 유진이는 울고 있었지. 너는 울고 있잖아 지금. 정사각형 하면 생각나는 거 뭐야? 중심이 생각나야겠지. 우리 뭡니까 얘가? 뭐야 지금? 1대 1대 루트의 비를 갖고 있지. 1대 1대 루트의 비를 갖고 있지. 1대 1대 루트의 비를 갖고 있죠. 요걸 이용해서 문제를 마무리 짓겠다 이 말이 되겠네요. 알겠습니까? 됐어요? 안 되면 다시 한번 질문하세요. 다음 72번. 두 점이 있어요. 지름의 양 끝으로 하는 원 위에 점 P가 있는데 이거의 최대값을 구해라. 원식이 나오면 우리는 원식이 나오면 얘가 X제곱하고 Y제곱으로 나눠지겠죠. 됐어요? 한번 써볼게요. 이것이 너희들이 안 될 수도 있어. 자, 지름의 두 점이 X축 위에 있는 점이니까 그렇게 어렵지 않은 점이네요. 1하고 -3이니까 -1하고 -3.
중심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1,0인가요? 식이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y 제곱은 반지름 2니까 2의 제곱 이래 되겠네요. 식이 등식이 나왔고 구하라는 게 이거니까 얘를 y 제곱 대신 집어넣게 되면 x가 나오겠네요. 됐어요? 그러면 식을 적으면 y 제곱 대신에 마이너스 x 플러스 1의 제곱 플러스 4 마이너스 2x로 식이 바뀌겠죠. 됐습니까? 그럼 얘는 어째? 위로 볼록이니까 최대값, 최소값, 이래 되죠. 쌤이 이제 강조했습니다. 뭐? 2차식이 나오게 되면 항상 뭘 생각하라? 범위를 생각하라 이거예요. 2차식이 나오면 범위를 꼭 생각하라 이거야. 최대값, 최소값 문제 나오면 범위를 생각해야 돼. 안 그러면 문제 틀립니다. 감사하게도 얘는 대놓고 힌트를 알려줬어. 둘 다 구하라겠어. 나는 못 구하는데 이렇게 나오니까 당연히 범위로 넘어갈 수가 있어. 거꾸로. 범위를 꼭 생각해야 돼요. 원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문자가 뭘로 바뀌었어? x로 바뀌었으니까 x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있겠죠. 그러지? 마이너스 3부터 1까지 있다고 그림이 나와 있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래프를 그릴 때 축이 얼마입니까? 식 정리하면 축이 한 2 나온 것 같아요. 연산 쓰면 한 겁니다. 맞나요? 맞죠? 여가 마이너스 x제곱이고 여가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니까 축이 얼마입니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니까 축이 마이너스이네요. 축이 마이너스 2니까 범위가 마이너스 3부터 마이너스 3부터 1까지니까 최대값 여기 있고 최소값 여기 있네요. 됐어요? 선생님이 이 문제를 일부러 쓴 것은 딱 이유가 한 가지입니다. 문제를 봤는데 현재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이 식을 이렇게 넣어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 범위만 추이해서 풀라는 문제야. 난이도가 한 1단계는 아니고 2, 3단계 정도 되는 문제야. 그런데 문제는 얘가 이렇게 대입이 안 될 수가 있어요. x 플러스 1제곱 플러스 y 마이너스 1제곱은 뭐 2제곱 이렇게 나올 수가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이제 난이도가 달라집니다. 완전 달라져요. 됐습니까? 이 문제는 난이도가 이렇게 하면 아주 높아져 버리니까 이렇게는 안 나올 건데 너희들이 생각을 했을 때 앞으로 문제에서 이렇게 나오는 문제가 꼭 있다는 말이야. 주어진 얘를 대놓고 이렇게 알려줄 수 있는데 얘는 돌려서 이 조건을 안 알려준 거야. 됐어요? 조건을 봤더니 주어진 식하고 봤더니 얘를 조건을 이용해서 얘를 한 문자로 바꿀 수 있으면 최대값 최소값을 구할 수 있을 텐데 근데 그렇게 안 바꿔진다 이 문제야. 알았어요? 자, 바꿔지지 않은 문제는 어떤 문제냐면 무조건 도형 문제라고 생각해야 돼요. 무슨 문제? 요놈이 이렇게 대입이 되는데 이거 바꾸는 것은 그렇게 어렵잖아요. 알았어요? 근데 이렇게 바꿀 수 없는 문제는 다 도형 문제라 생각해서 항상 이렇게 출발하면 됩니다. 얘를 K랑 놓고 출발하면 돼요. 됐어요? 그럼 아까 대입할 때도 그렇게 해도 되나요? 해도 되지요. 왜? K는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4X 이런 식으로 나올 거니까 그 K 대신에 우리가 했었던 FX 이런 느낌이라고요. 이렇게 써도 관계없죠. 다시 말해서 이제는 질문이 이렇게 문자 미지수를 갖고 있는 식이 나오면 K랑 놓고 출발하자 이거야. 일단 그래야 좀 보일 거야. 그러면 이 식을 우리는 여기다 대입을 해서 문제를 풀었던 건데 대입을 못 시키니 식을 얘를 K라 넣으면 얘를 거꾸로 집어넣을 수가 있겠죠. 거꾸로 집어넣을 수 있겠지. 자, 집어넣게 되면 방정식 문제로 넘어가는 거야. 집어넣게 되면 방정식 문제로 넘어가는 거고 이 도형하고 이 도형을 따로 보면 얘하고 얘로 따로 보면 그래프 문제가 되는 겁니다. 도형 문제가 돼. 알겠어요? 뭐가 되냐? 이 문제로 해석이 된가 안 된가만 보겠습니다. 자, 이 식을 정리를 했더니 y제곱은 마이너스 플러스 2x 플러스 k. 와우, 우리가 보도 못한 식이 나왔어요. 왜? y제곱을 해본 적이 없네요. 했어요? 이 문제는 그래서 어려워진 문제가 되는 거야. 됐어요? 선생님 바꿔볼게요. 얘를 y제곱이 아니라 얘를 그냥 이렇게 바꾸면 되겠네. 얘를 x하고 얘를 y로 바꾸면 되겠죠. 그러면 얘가 어떻게 바뀌어?
이렇게 바뀌면 우리는 이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얘를 K로 놨으니까 2Y는 X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2로 나누는 것은 그 다음에 하면 되는 거고. 아, 그럼 아까 그 문제도 그렇게 써도 되지 않나요? 그렇게 된 거지. 2X는 Y제곱 마이너스 K 이렇게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이 있어요. 센스가 있으면 Y는 X제곱 이렇게 그랬다면 Y는 X제곱 이렇게 그랬다면 Y는 X제곱 이렇게 그랬다면 X는 Y제곱은 어떻게 그릴 거다? 이런 식으로 그릴 거다. X의 문장을 바뀌었으니까. 둘 다 이걸 포물선이라 부릅니다. 단지 얘는 함수고 얘는 함수가 아니죠. 두 개 만나니까. 에? 알겠어요? 이 이름 자체가 우리가 함수라고 붙일 수 있는 게 있고 없는 게 있어요. 하지만 도형이란 말은 다 붙일 수 있습니다. 그래프 모양을 봤다는 것은 도형이니까. 직선, 원은 함수가 아니잖아요. 도형이지. 포물선은 함수인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다. 절대값 그래프도 이거는 함수지만 이렇게 된 것은 함수가 아닙니다. 알았어요? 도형이다 이거야. 에? 이해되시죠? 그러면 얘는 이제 어떻게 해석되냐? 뭐 이걸로 풉시다 그냥. 우리가 아는 걸로. 얘는 어떤 원이야? 중심이 위치가 필요할 것 같으니까 중심이 마이너스 1,1이고요. 마이너스 1,1이고요. 반지름이 2인 원이다. 이 정도의 원이 될 것 같아요. 이 정도의 원이다 이거죠. 그러면 얘는 포물선인데 어떤 포물선? y는 2분의 1 x제곱이니까 축이 y축 위에 있다 이거죠. y축 위에 있으면 이런 식의 그래프가 되겠네요. 그런데 여기에 있는 xy하고 여기 있는 xy가 똑같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두 개의 교점이 존재한다 이런 뜻이에요. 교점이 존재한다라고 풀면 모든 문제가 쉽게 풀립니다. 이 문제는 이 방법이 제일 쉬운 풀이입니다. 조건이 주어지고 식이 나왔을 때 얘를 K라 놓고 이 도형과 이 도형이 어쩐다고? 교점이 존재하게끔 해야지 K의 범위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그럼 그림을 그렸더니 그래프가 이렇게 나올 거니까 여기서 이렇게 접하는 것부터 아래쪽에 이렇게 접하는 것까지 있으니까 요 사이 값이 K값이 형성이 되겠죠. 이 문제는 꽤 어려운 문제가 된 거야 일단. 다른 풀이는 다 이런 식으로 풀라 이 말이에요. 알겠습니까? 이해되십니까? 아니요 선생님 이렇게 풀어야 됩니까? 이렇게 풀어야 쉽다고요. 다음에 나오면 막히면 이런 내용이 나오면 막히면 이 풀이라고요. 문제가 좀 어려운 문제 많이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러면 다른 방법 없습니까? 다른 방법이 있어요. 어떤 방법이 있냐? 아까는 이렇게 대입할 수 있었는데 얘를 K라 놓으면 대입할 수 없으면 얘를 거꾸로 역으로 이렇게 대입을 합니다. 이렇게 대입을 해요.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방정식이 되는 거고 아까는 그래프를 말했을 때는 교점이 존재한다고 했는 거고 여기서 말하는 교점이 존재하는 것은 보여 안 보여? 보이지? 보이는 건 실수야. 도형에서 보이는 건 실수야. 마찬가지로 이놈을 이렇게 정리하면 우리는 이놈을 이렇게 대입을 하게 되면 어떻게 넘어가냐면 실근이 존재한다 이렇게 넘어가는 거야. 그럼 식을 따라서 보통 우리 풀이는 보통 2차식 나올 거야. 그럼 판별식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이렇게 넘어갈 거라고요. 우리 풀이는 이해됩니까 지금? 식이 이렇게 나왔을 때 설명했습니다. 질문이 뭐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면 K라 적고 시작을 하라 이거야. 그럼 방법론이 좀 더 여러 가지 방법론이 생기니까 알겠어요? 이 도형이 쉬우면 그래프 해석으로 갈 거고 이 도형이 어려우면 대입을 하는 거 좋습니다. 현재 선생님이 말도 안 되는 문제를 바꿨기 때문에 현재 이 문제는 사실 안 맞습니다. 그림 자체가 어려우니까 안 맞는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이놈을 이렇게 대입할 수 있게끔 나온 거야. 난이도가 좀 낮아서. 알았어요? 말했어요. 이놈을 이렇게 못 대입하면 이놈을 거꾸로 대입하라고요. 거꾸로 대입하려면 K값이 등장을 해야 되고 넘겨서 판별식으로 넘어갈 문제가 많을 거다. 알겠죠? 근데 그거를 그래프로 풀면 그래프가 보이면 그래프로 풀면 훨씬 더 쉬운 방법이 생긴다. 이 말이 되겠어요? 이거 지금만 해주세요. 원에 대한 설명 중 옳은 것이요. 원이 지금 아무것도 안 나왔네요. 원의 중심이 항상 L 위에 있습니다. 원의 중심이 L 위에 있어요.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삼각형의 넓이를 직접 다 구하라는 문제 같은데? 어찌란 소리야. 직접 다 구해야 된다는 소리인데. 연산해봐가지고. 지금 현재로서는 이거는 보이네요, 현재. 이 안에가, 이 그래프, 도형이, 원이 확실해, 안 확실해? 확실치 않다, 이 말이죠. 확실치 않다는 소리는 이게 A 때문에 그러겠죠. 그럼 이 식을 뭘로 정리해봐라?
A로 정리해봐라 이거야. A로 정리를 하면 A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가 아니라 플러스 A로 지금 정리하는 중이야. A 마이너스 2X A 플러스 2Y 넘기면 마이너스 2 남는 거 X제곱 플러스 Y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Y 마이너스 3은 0. 아까 선생님이 했던 식이 나왔네요. 했던 식이 나온 거죠. 뭡니까? 두 도형의 교점을 지나는 도형 이 말이야. 얘가 A가 됐든 K가 됐든 간에. 그러면 이 도형은 원이고 원이 어떤 원이야 지금? 중심이 1,1인 거. 1 얼마 남았습니까? 5 이렇게 된가요? 5? 반지름이 루트 5인 어떤 원이라고. 1,1이고 얘는 뭐 직선이니까 한번 그려볼게요. 1,1이고 루트 5인 1,1이고 한 원이 이런 정도 되겠네요. 두 번째 식은 얘는 뭐야? 2로 나누게 되면 x-y 플러스 1은 0이니까 y는 x 플러스 1인 직선이네요. 확신은 1은 플러스 1이니까 좀 지난 직선이네요. 뭐 이 정도 직선. 이 정도 직선인 것 같아요. x축과 만난다 안 만난다는 알 수 없고 x축에서 만난다 안 만난다는 알 수 없고 그냥 이 정도의 느낌의 직선이에요. 알겠나요? 그러면 요거는 이 점하고 이 점을 지나는 교점을 지나는 어떠한 도형이다 이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원의 중심이 항상 직선 위에 있다. 항상 어디에 있겠어 당연히. 두 점을 지나는 원을 그리다 보면 한번 그려볼게요 지금. 선생님 그리고 있는 중이야. 이렇게도 그려질 거고 이렇게도 그려질 거고 그럼 여기서 문제가 나오는 것은 제일 사이즈가 작은 원에 대한 얘기가 하나 나올 거고 중심은 어디에 있습니까? 여기에 있네. 여기. 보이니?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된다 이거야. 그림 그리면 이제 문제가 어느 정도 될 거고 현재는 제일 사이즈가 작은 원은 얘기했습니다. 여기 현이 지름이 되는 원이야. 그리고 문제는 뭡니까? 중심이 항상 직선 위에 있다는 것은 그 직선은 지금 어디에 있다? 여기다 이거지. 당연히 중심이 1,2고 현 나왔으니까 얘가 수직이니까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고 1,1을 지나는 직선 x 플러스 y는 2인 직선 위에가 지금 요놈이 L이다 이 말이네요. 보입니까? 원은 지금 이런 도형도 많이 그리는 거야. 원에서는 많이 나오는 게 수선, 중심 지나는 선, 접선 이런 것들 많이 그려보면 그림이 쉽게 보입니다. 거기에 뭐 평행선 이런 것들. 원의 중심이 항상 L 위에 있을 때 직선 L과 X축, Y축으로 둘러싸인 도형의 넓이 뭐야? 요거네 요거 넓이 2네요. 틀렸네. 끝났잖아 지금. 원의 중심이 항상 직선 L 위에 있다. 여기 위에 있다고. 그럼 그 L하고 X축, Y축 둘러싸인 도형은 이거네 이거. 이 도형이니까 넓이가 2잖아 현재.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눈깔하면 안 되지. 눈깔인데. 눈깔 아니고 뭐 눈알이라 하냐? 물음표인 사람들이 있어. 그림을 그려봐야 돼. 유진아, 물음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점하고 원 위에 있는 P에 대하여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은 P가 나타나는 도형. 이것도 그림 그려달라 이 말이에요. 원이 있고요. 마이너스 6,0이 지금 외부에 있을 수도 있고 뭐 내부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좀 달라져요. 됐어요? 자, 볼게요. P가 원 위에 있어요. 여기가 P야, P. P가 지금 원 위에 있는데 B가 원 위에 P가 있어요. AB를 2대1로 내분한 점을 P라고 놓은 거야. P가 당연히 움직이면 P도 움직이겠죠. P가 움직이면 P도 움직이겠죠. 쉽게 생각하면 여기다 고무줄이야. 고무줄에 점을 하나 찍어놨다고. 그러지? 당기게 되면 P가 움직이겠지. P는 어떻게 움직이겠어? 원으로 움직이겠지. 너희들은 어디를 보고 있으면 돼? 2대1인 점을 보고 있으면 되겠지. 2대1인 점은 또 뭘로 어떻게 움직일 것 같아? 원으로 움직이겠지. 알겠나요? 그건 추론. 됐습니까? 확신을 가져야겠지. 확신을 가지려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움직이는 점 중에 제일 쉬운 점을 그려야 돼. 쉬운 점. 제일 쉬운 점은 어떤 점? 얘가 제일 쉬운 점은 어디? 항상 점이 나오면 원은 어디가 제일 쉬워? 중심을 지나는 선. 모르면 문제가 못 풀겠다 싶으면 중심 지나는 선 긋고 또 하나 있어는 그 다음 그거라면 접선. 됐나요? 자, 접선을 긋게 되면 AB를 2대1, AB를 2대1로 내분한 점 P는 확실히 하나 나왔죠? 하나 나왔죠? 이건 확실하잖아. 됐어요? 미디가 이거 있으면 밑에도 있겠죠? 됐어요? 그러면 이 점에 2대1인 점이 있겠죠? 이 점에 2대1인 점이 있겠죠? 이 점하고 이 점은 이 점하고 이 점을 2대1로 나눈 점이 이 점하고 이 점이 되겠죠? 그 말은 즉슨 여가 지름이 되면 여기도 지름이 된다 이 말이겠고 중심을 그 사이로 들어오게 만들겠지요? 그럼 그 중심은 다시 어디 있겠어? 요거를 2대1인 점인 점에서 중심이 있겠죠?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뭐가 나올 것이다? 원이 나온다 이 말이고. 얘를 그림을 그리면 이렇게 그림을 그린다 이거죠. 중심에서 이렇게 선을 그었게 되면 접선이 나올 거고 이 점이 이 점 접점이면 이 점이 접점이면 이 점도 접점이 되겠죠. 됐어요? 이 길이가 몇 대 몇? 2대 1이니 여기가 3대 2가 되겠네요. 여기가 반지름 3이면 여기가 반지름 2가 되겠고 이 점에 중심이 있고 여기가 점이 있으니까 여기 길이가 2대 1인 점이 중심이 되고 반지름 길이를 알 수 있다. 그림 그릴 수 있겠죠? 알겠습니까? 제일 쉬운 방법이 되겠어요? 됐어요? 우리가 점대칭 할 때 옛날에도 지금 중학교 때 배우는 거 하면 초등학교 배우는 거 하면 이게 점대칭의 중심입니다. 이 점에서 이렇게 선을 이렇게 그으면 이 길이 대 이 길이에 대한 P가 있는 것이 있었어요. 이게 대칭의 중심 이런 단어가 있었어요. 얘를 이쪽에다 그리면 이쪽에다 그릴 수도 있고 이쪽에다 그릴 수도 있고. 알겠나요? 그래서 원에서 제일 쉬운 선을 그리면 되는데 그 제일 쉬운 선은 중심을 지나는 선과 접선이 되겠어요. 그럼 거기에 문제가 답이 거의 다 놓이게 되어 있습니다. 도형 그림은 다 그렇게 그리면 돼요. 알겠습니까? 두 점이 있는데 원 위에 움직이는 점 P에서 A, P, B에 똑같습니다. 쉬워요. 잘 봐. 원이 있어요. A라는 점, B라는 점이 있습니다. A, B가 있고요. 지금 삼각형이 지금 P라는 좀 P가 있어요. P가 있어요. P가 움직이면서 어떻게 된다고요? 무게중심이 어쩐다? 달라지겠죠? 이게 달라지겠지? 선 하나 더 그어볼게요. 따라 움직일란지 모르겠네. 무게중심이니까 당연히 뭐 어떻게 중선을 그어야 한다 소리지. 중선 위에 있는 이 점이죠. 2대 1인 지점이죠. 그러면 얘를 P를 움직이다 보면 따라 안 움직이네 놈아. 안 따라오네. 안 따라오네. 얘를 움직이다 보면 이 점도 따라서 움직이겠지. 그런데 얘가 2대 1인 지점은 아까 좀 전에 했던 문제하고 똑같은 문제잖아. 조금 전에 이 점에서 2대 1인 지점 했잖아. 이 점 똑같은 문제잖아, 지금. 그러지? 그러면 얘 문제는 이제 어떻게 풀 거냐? 무게중심은 P란 점이 움직이면 당연히 뭘 생각해야 돼? 중선을 생각해야 되니까 여기를 중선 중에 중심을 지나는 뭐야 지금 왜 반응을 안 해? 얘가 반응을 일하기 싫은가 봐 지금.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됐습니까? 그럼 요 점을 2대 1인 점이 요 점이 되겠죠. 됐습니까? 그럼 뭐야? 2대 1이 되니 중심에서 2대 1인 점에가 얘가 뭐가 있다?
우리가 원하는 자치의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사이즈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이즈는 이 점이 지금 요 점을 기준으로 2대 1로 왔죠. 이 점이 뭔 겁니까? 무게중심이잖아. 무게중심. 몇 대가 돼? 몇 대 몇? 2대 1인 점에 무게중심이 있는 거죠. 그럼 중심에서 자 2대 1인 점 여기가 지금 G1 그 다음에 여기 점에서 2대 1인 점에 여기가 G2 그 중심에가 뭐가 있다? 무게중심에 그리는 자체 중심이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럼 원이 이렇게 그려진다 이 말이겠죠. 엄마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원 사이즈가 어떻게 돼? 이 점은 이 길이 대 2대 1로 온 거야. 3대 1이죠. 3대 1. 3대 1로 온 거야. 중심도 그러면 이 점 중심 온 것은 3대 1로 왔다고요. 사이즈가 뭘로 됐다? 3분의 1 사이즈가 됐다 이거죠. 중심의 위치는 여기 중심에서 요 중심을 3대 1 위치가 중심이 있고 사이즈는 3대 1로 줄었다 이 말이 되겠어요? 왜 3대 1인지 알겠나요? 얘가 지금 대칭의 중심입니다. 달모의 중심이야. 그래서 이 길이 대 이 길이가 1대 3이라고요. 3대 1이라고요. 사이즈가 3분의 1로 줄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다음 두 점이 있습니다. 두 점이 있고 P가 있어요. PA, PB가 4야. 그냥 좀씩 쓰면 나와요. 이것이 모르네. 이거의 최대값을 구하라 했어요. 자, 이거의 최대값 아까 어떻게 쓰라 했어? 이거의 최대값 나오면 얘를 뭐라 놓는다고? K라 놓는다고 계속 연습시킬 거야. 질문이 뭐야? 식으로 됐지. 이거의 최대값 K라 놓는 거야. 됐습니까? 이렇게 놓고 시작을 하고 무조건. 그러면 요 식이 요 식 어디서 많이 본 식이야? 어디서 봤어? 제곱 더하기 제곱은 어디서 봤어? 거리 점과 점 사이의 거리. 루트가 있으면 점과 점 사이의 거리지. 그러면 요거 점과 점 사이의 거리인데 루트가 없어졌다니까 제곱이 되네. 이렇게 K제곱 써도 되고 K제곱으로 써도 관계는 없어. 상수로 쓸 거니까. 또 뭐들 봤어? 원이죠. 원의 정의가 어디서 나오냐면 거리가 같다 해서 원의 정의가 나온 거야. 루트 해가지고 루트를 없으니까 제곱식이 된 거고요. 이게 똑같은 말입니다. 실은 따지고 보면. 이 거리식으로 생각이 되고 원으로 생각이 된다. 거리식으로 생각한다고 보면 P가 나타나는 자치가 원이 나올 거고. 다시 말해서 원 위에 있는 점이 A, B라고요. 그 얘는 어디 거리야? 3,-4까지의 거리죠. 거리는 아니고 정확하게 따지면 거리 제곱입니다. 루트가 있으니까 여기 위에 있는 점이 A, B야. A, B하고 3,-4까지 거리의 어쩐다? 제곱의 최대값이니까 이 거리가 가장 먼 데가 어디냐 이거지. 가장 먼 데는 돌리다 보면 어디가 됩니까? 여기가 되겠죠. 여기는 어딘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이 있다 이거죠. 중심까지 거리에서 반지름 더하면 최대값이 되겠습니다. 거리 제곱이니까 이걸 구해서 최대가 되겠죠. 이해됐습니까 지금? 해석됩니까? 자능아 해석되니? 계속 자. 아니요. 그러면 나는 얘를 거리로 안 하고 거리 해석해 줬어요. 거리가 좀 더 편할 겁니다. 나는 원으로 해석했어요. 그럼 원으로 해석했단 말은 뭔 말이냐면 이거에는 원이 3,-4가 중심인 3,-4가 중심인 원이라고요. 여가 이 중심이 원이야. 아까 뭐라 그랬어 선생님이? 얘가 도형이고 얘도 도형으로 보면 두 개가 교점이 발생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 현재 주어진 조건이 원이고 우리가 구하자는 것도 원이면 얘가 원이 어찌가 돼? 교점이 발생할 때까지 가야 된다 이 말이에요. 발생했으니까 이때부터 K가 존재를 할 거고 얘보다 계속 가다 보면 최대가 되는 것은 지금 여기까지다 이거죠. K가 의미하는 것은 반지름 쪽이니까 여기까지 상황이다 이거죠. 이 상황은 두 개가 외접하는 상황이다. 두 개의 외접하는 상황이 나오면 가장 먼저 뭐 한다? 중심과 중심을 연결을 한다. 외접이든 내접이든 나오면 무조건 두 개의 중심을 연결을 하면 무조건 접점하고 만나게 돼 있습니다.
두 개가 접해 있는 상황이 나오면 두 개의 중심을 연결하는 게 첫 번째. 연결 그 연장선 위에 접점이 무조건 있게 돼 있습니다. 아시겠습니까? 776까지 갔어. 와, 8문제 부분 풀었어. 빨리 가볼게요. 아휴, 마지막 문제 이걸로 풉시다. 자, 그림과 같이 A가 있고요. B가 있습니다. 지나고 반지름 길이가 5인 원이 있어요. 반지름 5래요. 원 O 위에 움직이는 점 P에 대하여 OP의 길이가 정수가 돼야 되고, 이건 거저 문제입니다. 아직은 조건이 좀 부족하니까 OP가 정수가 된다는 말은 OP가 정수가 되는 OP가 제일 가까운 데는 여기겠죠. 가장 먼 데는 여기겠죠. 원하는 것은 P의 개수죠. P가 위로도 돌 수도 있고 아래로 돌 수 있으니까 위쪽에 개수가 나오면 아래쪽 개수가 나오니까 개수가 몇 배가 된다? 2배가 되는 건 사실이겠지. 그럼 우리는 뭐만 구하면 돼? 최소값과 최대값만 구하면 되는데 최대값, 최소값은 항상 어디 있다? 중심을 지나는 직선 위에 있다 이 말이죠. 그러지? 그럼 어떤 상황이냐 알아내야 되죠. 반지름이 5고 중심 알아내야 되네. 현재 보이는 것이 뭡니까 지금? 뭐야? 반지름 5 나왔죠? 자, 여기가 반지름 5가 나왔으니까 얘가 5죠. 얘가 4고 얘가 10이죠. 가운데는 7이죠. 그럼 얘가 3이죠. 맞나요? 5대 3대 4, 얘가 4네요. 다시 말해서 중심의 좌표가 7,4가 되고 우리가 원하는 OP는 중심까지 거리 77은 49에 16, 65에서 반지름 5를 뺀 거부터 65에서 반지름을 더한 것과 같다 이 말이 되겠죠. 됐습니까? 이렇게 풀면 돼. 여기는 정수가 얘기했죠. 정수가 몇 개 있냐? 저번 시간에 우리가 시험 볼 때 얘기했네. 정수점에서 정수점으로 가면 이 점 양 끝점 생각할 수가 있고 두 개 들어가면 이렇게 돼야 되고 사이에서 시작하면 이 간격의 개수가 된다라고 했어요. 선생님 이걸 알려주는 이유는 뭐겠어? 루트 65의 위치가 중요한 게 아니야. 루트 65가 얼마인가가 중요한 게 아니잖아. 개수가 중요한 거지. 생각할 필요가 없다 이 말이야. 이 점에서 마이너스 5만큼 나갔고 이 점에서 플러스 5만큼 갔으니까 여기서 몇 칸 차이? 10칸 차이지. 그럼 개수 몇 개 있어? 10개 있을 거라고. 이게 P 거리가 10개 있다는 말은 지금 여기가 지금 몇 개 있다? 10개가 있고 여기도 10개가 있다 이 말이지. 이렇게 마무리 지었는 거지. 알겠나요? 자, 여기서 뭐 이렇게 풀으면 나올 것 같아요. 여기선 중요한 것은 지금 거리 요식 쓰고 여가 개수가 20개인 걸 빨리 찾는 게 중요하겠죠. 여기서 선생님은 요런 거 생각을 해볼게요. 선생님이 여기서 뭘 생각을 하냐면 현재 여기 뭐죠? 원에서 이거는 뭐야? 할선이죠. 할선. 원을 자르는 것을 할선이라 불러. 접해 있는 걸 접선이라 부르고. 알겠나요? 원에서 할선이 나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업은 두 가지. 첫 번째,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에 대한 생각. 또 하나는 중심에서 수선을 긋는다는 생각. 아까 수선을 긋는다는 생각으로 문제를 풀었습니다. 그런데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인데 P가 위치가 정확히 안 나왔습니다. 둘 다 길이가 안 나왔지. 그러면 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니 가장 쉬운 선을 또 그린다. 가장 쉬운 선은 어디? 중심을 지나는 선. 이렇게 되겠죠. 맞습니까? 됐어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얼마야? 40이네요. 근데 여기가 우리가 반지름 알아 몰라? 알죠? 그러지? 여기를 뭐 K라고 하면 K 곱하기 얼마?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는 이 거리 곱하기 이 거리라고요. 10-K가 40이 된다 이 말이 되겠어요. 됐습니까? K제곱 마이너스 10K 플러스 40은 0이죠. 맞나요? 8, 5, 40 없네요. 그냥 공식 넣어야 될 것 같아요. K는 뭡니까? K는 뭐야? 5 뿔마 10 플러스 K 아니에요?
예? 오케이. 그러면 플러스고 얘가 마이너스 되겠네요. 맞죠? 이렇게 하지 말까요? 이렇게 합시다. 요것보다는 원래는 이제 선생님이 요거 곱하기 요거니까 요걸 K로 놓은 거야. 하지만 원의 거리는 항상 중심으로 가서 가니까 중심까지 거리를 K라 놓고 얘가 지금 5만큼 빼주고 더해주면 이게 좀 더 편하겠네요. 알겠어요? 그러면 K-5하고 K 플러스 5를 곱하게 되면 40이 나온다 이 말이죠. 그래서 K제곱은 얼마가 돼? 65가 돼서 K는 루트 65가 나온다 이 말이겠죠? 어떤 생각으로 푼지를 알아야 돼. 선생님이 왜 이 생각을 한 거냐면 이 할선 때문에 이 생각을 한 거야. 다시 말해서 문제가 할선이 나왔을 때 조건 중에 이거 곱하기 이거는 우리가 구해낼 수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달라 이겁니다. 또 하나는 뭐라 했어? 중심에서 수선 그어서 뭔가 하는 작업이 있고요. 알겠나요? 77번까지 왔어. 숙제는 끝까지입니다. 끝까지고 다 해보고 쌤이 대책을 한번 생각을 해볼게요.